민준아, 아버지 유산 문제 정리해야겠어. 변호사 선임했으니까 내일 사무실로 와. 형, 무슨 소리야? 유산 분할은 이미 끝난 거 아니야? 끝났다고? 야, 너 지금 그 땅 가지고 뭔가 꾸미고 있는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봐. 모두가 쓸모없는 황무지라 비웃었던 그 땅, 사실은 수백억 원대 황금 땅이었다.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고향으로 돌아온 한 남자가 아버지의 유산에서 인생을 바꿀 비밀을 발견하는데, 그는 과연 실패한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진정한 유산이 무엇인지,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 40대 중반의 이민주는 마지막 짐을 상자에 담으며 20년 건축가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총괄 디렉터였던 그는 단 하나의 설계 실수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더 참담한 것은 그 실수를 언론에 제보한 것이 바로 믿었던 동료 김 과장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민주는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김 과장의 가식적인 미소를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분노를 삼켜야 했습니다. 배신감과 절망감이 가슴을 짓눌렀지만 그보다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상남도의 작은 해안마을. 20년 만에 돌아온 고향집 앞에서 민주는 오랫동안 망설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과 수군거림 속에서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집으로 향했습니다. 성공했을 때는 자랑스러운 마을의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실패한 중년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40이 넘어서 부모 집에 얹혀 살겠다고? 창피하지도 않냐? 형 이성준이 문을 열자마자 쏟아낸 첫마디였습니다. 민주는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준의 부인 역시 혀를 차며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며칠 후 성준은 아버지의 유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신은 시내의 알짜배기 상가 건물을, 민주는 바닷가의 척박한 땅을 받았다는 사실을 은근히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땅을 헐값에 팔자고 제안했습니다. 어차피 바닷바람에 소금만 날리는 땅인데 염전 부지로 평당 10만 원에 팔면 어때? 민주는 성준의 속셈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몇만 평이나 되는 땅을 그 헐값에 넘기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에게는 거부할 명분도 대안도 없었습니다. 그 땅은 아버지가 내게 남겨주신 거야. 아직 결정하지 않을게. 성준의 표정이 일그러졌고 냉소적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신도시 하나 못 지은 놈이 바닷가 황무지에서 뭘 하겠다고? 그날 밤 민주는 홀로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만이 그의 복잡한 마음을 달래주는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 땅을 자신에게 남겨줬는지, 형에게는 가치 있는 도심 땅을 주고 자신에게는 이 척박한 땅을 준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민준의 볼을 스쳤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성공했을 때는 알아주던 사람들이 실패하자 모두 등을 돌렸고 가족마저도 자신을 짐짝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생 최대의 전환점이 될 거라는 것을. 이틀 후 아침, 민주는 다시 바닷가 땅을 둘러보기 위해 나섰습니다. 소금기 섞인 바람과 파도 소리만이 가득한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만남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구나. 뒤에서 들려온 나직하고 따뜻한 목소리에 민준이 돌아보니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체크 셔츠와 낡은 등산모를 쓴 그의 얼굴에는 민준을 반가워하는 온화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민준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어렴풋한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이곳에 올 때마다 만났던 친근한 할아버지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박만복이라는 이름을 듣자 민준의 기억이 선명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늘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던 친구, 서울대학교에서 지질학을 공부했다던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박만복이야. 너희 아버지하고 어릴 때부터 중마고였지. 만복 할아버지,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그래, 많이 컸구나. 그런데 민준아, 너희 아버지한테서 부탁받은 게 있어서 왔다. 박만복은 낡은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에는 민준의 이름이 아버지의 친필로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맡기면서 민준이가 이 땅에 오면 꼭 전해달라고 했거든. 그때는 무슨 소린지 몰랐는데 이제야 이해가 되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어보니 아버지의 친필 편지와 함께 낡고 누런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류의 제목은 지질조사보고서였고 1985년이라는 날짜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은 아버지의 편지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줄부터 그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편지에는 아버지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 차갑게 대했던 것이 민준을 더 강하게 키우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고백, 성준과는 달리 민준에게는 특별한 재능과 동시에 교만함이 있어서 일부러 시련을 주고 싶었다는 아버지의 마음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마지막 문단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여기는 그 땅에 진정한 보물이 숨어 있다는 것, 하지만 그 보물은 금이나 은이 아니며 진정한 보물은 땅속이 아니라 땅 위에 있다는 수수께끼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을 찾아라. 그 불이 내 인생을 밝혀줄 거야. 민준은 편지를 몇 번이고 읽어봤지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할아버지,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박만복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지질조사보고서를 가리켰습니다. 그 답은 여기 있어. 하지만 민준아, 너 혼자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거야. 내가 젊었을 때 지질학을 공부했거든. 너희 아버지랑 같이 이 땅을 조사했었지. 박만복의 말을 들은 순간 민준은 전에 없던 호기심과 희미한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40년 전 아버지와 함께 이 땅을 조사했다는 것, 그리고 그 결과가 이 낡은 보고서에 담겨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40년 전에 우리가 직접 조사한 결과야. 하지만 그때는 기술도 부족했고 개발할 여건도 안 됐지. 무엇보다 너희 아버지가 때가 아니라고 했거든. 민준의 마음에 작은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 버려진 땅에 정말로 무언가 숨겨진 비밀이 있는 것일까요? 절망의 나락에서 발견한 희미한 빗줄기였지만 민준에게는 마지막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대한 반전의 시작이라는 것을. 민준이 바닷가 땅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자 형 성준의 태도가 급변했습니다. 평소보다 자주 민준의 행동을 감시하기 시작했고 민준이 박만복 할아버지와 만나는 모습을 목격한 후에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너 요즘 뭐하고 다니냐? 맨날 그 땅만 기웃거리고. 성준은 표면적으로는 무관심한 척했지만 실제로는 동네 사람들을 통해 민준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민준이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성준은 민준 앞에 법무법인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서울의 유명한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민준아, 아버지 유산 문제 정리해야겠어. 변호사 선임했으니까 내일 사무실로 와.
민주는 형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땅을 헐값에 팔자고 했던 성준이 이제는 법적 절차를 거론하며 나온 것이었습니다. 형, 무슨 소리야? 유산 분할은 이미 끝난 거 아니야? 끝났다고? 야, 너 지금 그 땅 가지고 뭔가 꾸미고 있는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봐. 성준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조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민준이 그 땅에 숨겨진 가치를 발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민준에게 법원 출두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성준이 가족 공동재산에 대한 재분할 심판을 신청한 것이었습니다. 소장에는 아버지의 유언이 불공정하며 바닷가 땅 역시 가족 공동의 자산으로 재평가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신을 상대로 형이 이런 법적 공세를 펼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성준의 부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민준을 가족의 골칫덩어리로 만드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서울에서 사기 쳐서 내려온 거래요. 이제는 가족 재산까지 노리고 있다던데.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한때 자랑스러운 마을의 아들이었던 민주는 이제 의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박만복 할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성준이 사람을 시켜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주는 새벽이나 늦은 밤에 몰래 바닷가로 나가 할아버지와 만났습니다. 민준아, 너무 조급해하지 마라.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 박만복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민준의 마음은 점점 더 절망적이 되어갔습니다. 법적 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변호사 비용이 필요했지만 그에게는 한 푼의 돈도 없었습니다. 성준은 서울의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한 반면 민주는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주는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그의 울음소리를 삼켜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준 마지막 유산마저 빼앗길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그는 자신의 무력함을 절감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시련이 곧 찾아올 거대한 반전을 위한 시험이라는 것을, 그리고 아버지가 진정으로 그에게 남겨준 것이 무엇인지를. 법정 다툼이 한창이던 어느 날 박만복 할아버지가 민준에게 긴급한 연락을 해왔습니다. 40년 전 지질 조사 보고서를 함께 정밀 분석해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준아, 내 아버지가 왜 이 땅을 너에게 줬는지 이제 확실히 알 것 같아. 박만복의 집에서 두 사람은 낡은 지질 조사 보고서를 펼쳐놓고 상세히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40년 전의 조사 기록이었지만 거기에는 놀라운 사실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보고서 23페이지에서 민주는 흥미로운 데이터를 발견했습니다. 지하 200m 지점에서 측정된 온도가 일반적인 지역보다 월등히 높았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지하수 온도가 연중 40도를 유지한다는 기록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박만복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의 기억을 되살리며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아, 이건 지열 에너지야. 땅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자연의 열기지. 40년 전에는 이런 기술이 상용화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다르거든. 민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열 에너지라는 단어가 그의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건축가로 일하면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 공부했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럼 이게 바로 아버지가 말씀하신 꺼지지 않는 불인가요? 바로 그거야. 지열은 24시간 365일 꺼지지 않는 자연의 불이거든. 내 아버지가
젊은 시절부터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거지. 민주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보고서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땅 전체에 거대한 지열원이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대규모 지열 발전소 건설이 가능하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지열 발전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며 밤을 새웠습니다. 조사 결과는 그의 기대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현재 기술로는 지열 발전뿐만 아니라 지열을 활용한 스마트팜, 온천 리조트, 심지어 친환경 산업단지까지 조성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정부가 최근 친환경 에너지 개발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책을 발표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열 발전소 건설 시 건설비의 70%를 지원하고 20년간 전력 매입을 보장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주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의 땅에 지열 발전소를 건설한다면 초기 투자비는 정부 지원으로 해결되고 연간 수백억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는 성준이 받은 도심 상가 건물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가치였습니다. 그러나 민준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놀라운 사실을 혼자만 알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조사가 필요했고 무엇보다 법정 분쟁을 먼저 해결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박만복 할아버지와 함께 지질조사 전문업체에 연락했습니다. 40년 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밀 조사를 의뢰한 것입니다. 업체에서는 예비 조사만으로도 이 땅의 지열 에너지 잠재력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민준의 마음에 처음으로 희열과 복수심이 동시에 타올랐습니다. 그를 무시하고 조롱했던 사람들, 특히 형 성준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는 상상만으로도 짜릿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의 기회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아버지가 진정으로 자신에게 남겨준 것은 땅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였던 것입니다. 지질 조사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민주는 아버지의 유품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다락방에서 먼지투성이가 된 낡은 트렁크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는 아버지의 오래된 일기장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일기장들은 1970년대부터 시작되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민주는 특히 1980년대 중반 자신이 태어날 무렵의 일기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1985년 3월 15일 만보기와 함께 바닷가 땅 조사를 마쳤다. 정말 놀라운 결과다. 이 땅 아래에는 엄청난 지열, 에너지가 숨어 있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다. 기술도 부족하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욕심이 걱정된다. 언젠가 이 땅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볼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겠다.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40년 전부터 이 땅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내용은 그 다음 페이지에 있었습니다. 성준이와 민준이 중에서 누가 이 땅을 물려받아야 할까 고민이 많다. 성준이는 착하고 순박하지만 평범하다 큰 그림을 보지 못한다. 반면 민준이는 똑똑하고 야심이 있지만 너무 교만하다 하지만 이 땅은 평범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큰 시련을 겪고 성숙해진 민준이라면 언젠가는 이해할 것이다. 민준은 일기를 읽으며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차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990년대 후반 일기에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건축가로 성공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자랑스럽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된다.
너무 순탄하게 성공하면 교만해질 수 있다. 진정한 성공은 실패를 겪고 난 후에 온다. 민준이가 언젠가 큰 좌절을 겪게 되면 그때 이 땅의 의미를 깨달을 것이다. 민주는 아버지의 예언이 정확히 맞아떨어졌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언젠가 실패할 것을 예견하고 있었고 그 실패가 진정한 성장의 계기가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아버지의 마지막 일기였습니다. 2019년 12월 25일 민준이가 큰 실패를 겪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마음이 아프지만 이제 때가 되었다. 만복이에게 편지를 맡겨두었다. 민준이가 진정으로 성숙해졌을 때 이 땅의 비밀을 알려주라고. 성준이에게는 미안하지만 이 땅은 민준이가 아니면 안 된다. 욕심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노리겠지만 민준이라면 올바르게 사용할 것이다. 민주는 일기장을 덮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행동에는 깊은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차갑게 대했던 것도, 형과 차별을 둔 것도 모든 것이 자신을 진정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아버지의 묘 앞에 찾아갔습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알겠어요. 왜 저에게 이 땅을 주셨는지, 왜 저를 힘들게 키우셨는지 정말 죄송하고 고마워요. 그 순간 민주는 복수심이 아닌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감사함, 책임감, 그리고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이 땅을 단순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의미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준의 마음속에서 복수는 사라지고 대신 진정한 성공에 대한 의지가 타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지질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문 업체의 정밀 조사 결과 민준의 땅 아래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지열 에너지원이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대형 지열 발전소뿐만 아니라 종합 친환경 에너지 단지 조성이 가능한 규모였습니다. 조사 보고서를 받아든 민주는 더 이상 예전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일기를 통해 깨달은 진실은 그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히 성공해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를 사회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활용하고 싶었습니다. 법원에서 열린 유산 분할 심판에서 민주는 지질 조사 결과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판사와 성준의 변호사는 그 놀라운 결과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성준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 황무지에서 이런 게 나온다고? 재판부는 아버지의 유언이 정당하며 해당 토지는 원래 유언대로 민준에게 귀속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성준의 소송은 기각되었습니다. 승소 후 민준은 예상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보였습니다.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단순한 지열 발전소만 건설하지 않겠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생태 도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민준의 발표는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지열 에너지로 얻은 수익의 30%를 지역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건설 과정에서 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하고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공법만을 사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제시한 도시 계획이었습니다. 지열 에너지를 활용한 스마트팜에서 유기농 농산물을 생산하고 지열 온천을 활용한 힐링센터와 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에너지를 재생 가능 에너지로 충당하는 완전한 탄소 중립 도시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언론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민준의 계획을 적극 지지했고 정부 역시 국가 차원의 모델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존 건설업계와 일부 지역 정치인들은 민준의 계획에 반대했습니다. 특히 성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동생을 비난했습니다. 제 동생이 갑자기 환경운동가가 된 것 같습니다.
현실을 모르고 이상만 추구하는 것 같아 걱정됩니다. 이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민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해 나갔습니다. 그는 국내외 친환경 기술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지열 발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몇 달 후 민준의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최종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국가 시범 사업으로 선정되어 건설비의 80%를 정부에서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해외 투자자들도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 착공식 날 민주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제 개인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깨끗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발전이란 환경과 함께하는 것임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연설을 들으며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한때 실패한 건축가였던 민준이 이제는 사회적 기업가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가족과의 화해였습니다. 아버지의 진정한 바람은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가족의 화합이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민준은 형 성준과의 마지막 대화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복수가 아닌 용서로,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지열 발전소 건설이 시작된 지 1년 후 친환경 생태도시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바닷가 황무지가 이제는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혁신의 현장으로 변모했습니다. 지열 발전소에서 나오는 깨끗한 에너지는 벌써 인근 지역의 전력 부족을 해결하고 있었고, 스마트팜에서 생산되는 유기농 농산물은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성공 소식은 언론을 통해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친환경 경영의 아이콘, 사회적 기업가의 모델로 불리며 각종 상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민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성공의 기쁨보다는 여전히 소원해진 가족관계가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민준을 찾아왔습니다. 성준이었습니다. 1년 만에 본 형의 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한때 오만했던 표정은 사라지고 대신 깊은 회한과 피로가 얼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민준아, 형이 잘못했다. 성준은 문턱에 서서 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민준은 형의 이런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형, 들어오세요. 거실에 마주 앉은 두 형제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준은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형이 너무 어리석었다. 질투심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너에게 못할 짓을 했어. 성준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똑똑한 동생에 대한 질투심, 성공한 동생을 시기했던 마음, 그리고 동생의 실패를 기뻐했던 자신의 못된 신복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서울에서 실패했을 때 형은 속으로 기뻤어. 정말 못된 형이었지. 그리고 그 땅에서 지열이 나온다는 걸 알았을 때는 미쳐버릴 것 같았어. 욕심에 눈이 멀어서 동생한테 소송까지 걸고. 성준은 무릎을 꿇고 민준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준아, 형을 용서해줘. 정말 잘못했어. 이제야 깨달았어. 아버지가 왜 너에게 그 땅을 줬는지. 너는 형과 달라 큰 그릇이야. 형은 그냥 평범한 사람일 뿐이고. 민준은 형의 진심 어린 참회를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때는 복수하고 싶었던 그 형이 이제는 그저 연약한 인간으로만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에서 읽었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성준을 착하고 순박한 아이라고 표현했었습니다. 형, 일어나세요. 민준은 형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형도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가족이고, 가족은 서로 용서하고 함께 가는 거잖아요. 그 순간 성준은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민준 역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 넘게 쌓였던 형제 간의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형,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 프로젝트를 함께 해요. 형의 경험과 인맥이 필요해요.
정말 그래도 될까? 물론이죠. 우리는 형제니까요. 그날 밤 두 형제는 새벽까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앞으로의 계획까지 오랫동안 나누지 못했던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성준의 부인과 아들도 민준에게 사과했고 진정한 가족의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몇 달 후 성준은 민준의 회사에서 마케팅 이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사업 경험과 지역 네트워크는 프로젝트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두 형제가 함께 일하는 모습은 직원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2년 후 민준의 친환경 생태도시는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열 발전소에서 나오는 깨끗한 에너지는 연간 수백억 원의 수익을 창출했고 그 수익은 약속대로 지역 사회 발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온천 힐링센터와 의료복합단지는 전국에서 찾아오는 사람들로 푹 젖었고 스마트팜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은 해외로까지 수출되고 있었습니다. 그해 연말 민준은 올해의 사회적 기업 가상을 수상했습니다. 시상식장에서 그는 감동적인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 상은 저 혼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믿고 지켜봐 주신 지역 주민 여러분, 함께 땀 흘려준 직원들, 그리고 무엇보다 저에게 진정한 유산을 남겨주신 아버지께 바치고 싶습니다. 민준은 잠시 말을 멈추고 감정을 추스렸습니다. 진정한 유산은 돈이나 땅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남겨주신 진정한 유산은 시련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고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소중함이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민준과 성준은 함께 아버지의 묘를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는 두 아들이 나란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왜 저에게 그 땅을 주셨는지, 왜 힘든 길을 가게 하셨는지 모든 것이 저를 진정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아버지의 사랑이었네요. 저녁 노을이 바닷가 지열 발전소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발전소 굴뚝에서 나오는 것은 검은 연기가 아니라 깨끗한 수증기였고 그 위로 평화로운 갈매기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지열 발전소에서 나오는 불빛은 이제 이 지역의 새로운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전기 불빛이 아니라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빛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실패와 절망이 어떻게 새로운 희망으로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빛이었습니다. 민준은 바닷가에 서서 그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자신을 이기는 것이라고. 그리고 진정한 부자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고. 아버지가 남겨준 꺼지지 않는 불은 이제 영원히 타오를 것입니다. 그 불빛이 비추는 곳마다 새로운 희망이, 새로운 꿈이 자라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에는 한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그 사랑을 이해한 아들의 성숙함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유산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민준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한때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진 한 남자가 가족의 냉대와 사회의 무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일어선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정한 교훈은 성공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유산은 돈도 땅도 명예도 아닌 사랑이었다는 것.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이해하고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한 민준의 성숙함, 그리고 가족이라는 끈끈한 유대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메시지였습니다. 혹시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기억해주세요. 모든 시련에는 의미가 있고 모든 실패는 더 큰 성공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족의 사랑은 때로는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에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자 하는 진심이 담겨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감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